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부동산 감정평가론, 그 중에서 감정평가 3방식 중에 비교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방식은 가격의 산명성 중에 시장성에 근거한 평가 방식이고, 먼저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 그렇게 구한 시상가액을 이제 비준임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구한 임대료를 구할 때 임대사례 비교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구한 시산임대료를 비준임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고, 그렇게 구한 시상가액을 토지가액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이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 가액은 거래사의 가액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 요인까지 그 비교한 수치 조정을 통해서 비중 가액을 구하게 됩니다. 일단 요걸 좀 암기를 하면 그 샷시 하면은 뭐 창문틀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샷시를 지게, 뭐 등에 지게, 뭐 지금 샷시를 운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샷시 지게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하므로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황 불황이 극심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을 때는 이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먼저 임목, 그 나무, 그 다음에 가수원, 자동차, 동상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일단 요걸 암기를 해보면은, 이제 거래할 때 요거는 이제, 그래, 내 입에 과자, 주어, 이제 도라는 게 사투리 같은데, 이제 과자를 달라는 말이죠. 그래, 내 입에 과자,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은 일괄평가 시에 이용이 되는데, 일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대상 물건의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산림, 그 산지와 그 나무,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그 다음 집합 건물 같은 게 일괄평가의 대상인데, 이런 것들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는 것은, 그래,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때, 이제 그래, 일과 후 산림에 토지와 건물로 된 집합 건물을 짓자. 그리고 그래, 일과 마친 후에 산림 위에다가 토지와 건물로 된 집합 건물을 짓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려면은 이 거래사례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거래사례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그 대상 물건과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물건들 위주로 이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의 선택과 수집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고, 따라서 그 수집 기준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이 비중 가액을 구할 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구하는 이 과정, 이 4개 과정이 곧 이 수집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앞자가 사, 시, 지, 개이니까 그 샷시 지기 아까처럼 그 샷시 지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동기가 게재되었을 때 이를 정상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거래 사례여야 하고, 따라서 만일에 이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개입된 사정을 정상적으로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암기는 녹색을 따서 특수한 사정을 하더라도 정상이면 선택.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뭐 특수한 사정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정이 그 사람이 정상이면 뭐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례의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시점 감정평가는 현재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일 거래 시점이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례는 시점 수정이 안 되므로 사례 자료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이 비교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도권 내의 유사 지역에 소지하는 사례로서 그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여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물건 간의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사례 자료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동일성, 유사성이 있어서 개별 요인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사례 부동산의 어느 부분만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물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지만은 이 배분법으로 조정이 가능할 경우 사례 자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하고 같은 유형, 예컨대 토지 같이 같은 유형의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복합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그런 경우에 사례 부동산 전체 가격에서 대상 부동산과 다른 유형의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같은 유형에 기속되는 부분의 가격만을 추출해내는 방법을 배분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지,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나지하고 건물이 있는 건부지, 또 배분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사례 자료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암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배분이 가능하니 선택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배분해 주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거래 사례 자료를 구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이 거래 사례 자료의 정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선택한 사례 부동산을 그 감정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조건에 맞도록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시지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 거래 자료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먼저 사정보정. 거래 사정이 개입된 가격 수준을 그러한 거래 사정이 게재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적인 가격 수준으로 이제 정상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보정 비율을 구해서 이 산식에 이 사정보정 이 쪽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사정보정 비율은 대상 부동산, 이것은 이제 정상 가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나누기 사례 부동산, 이것은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비정상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례 부동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사정을 조정을 해서 이제 그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 사례 부동산에 이 비정상적인 그 사정이 없었다면 100분의 100이니까 1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이 들어가는 거고, 분모가 작은 값이라면 그 값은 1.1이 될 수도 있고, 분모가 더 큰 값이라면 이게 0.9 같이 이제 1보다 작은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식을 좀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 4대4, 4대4, 패싸움을 하는데 4대4로 싸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시점 수정을 하는데, 이것은 거래 사료 자료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의 수준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료라는 것은 과거의 값인데, 이것을 감정평가하는 그 기준 시점으로 그 가격을 땡겨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는데, 지수법은 그 시점 수정치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감정평가하는 그 기준 시점 지수 나누기 거래 시점의 지수,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을 여기 시점 수정 여기 요 란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는 지시 기거해서 성이 지시인 사람이 기거한다. 기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시라는 사람이 기거를 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변동률 적용법에서의 시점 수정치는 갈로 1 플러스 R의 N성, R은 가격 변동률, N은 연도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녹색을 따서 보면은 이제 변시성을 가진 사람이 일 가요? 일 가십니까? 변시 일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동안의 시장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이 필요가 없겠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제 비교치는 대상 부동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사례 부동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구한 값을 이 산식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는 지계 대사. 우리 그 대사는 이제 큰 스님을 뭐 대사라고 이제 한자로 쓰는데, 뭐 사명 대사 이런 사람이 있었듯이 뭐 지계 대사, 뭐 항상 지계를 지고 다니는 뭐 스님이 뭐 계셨다 이래서 뭐 지계 대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한 경우, 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는 이제 불필요해지고 개별 요인만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 요인 비교를 안 한다고 해서 지역 분석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하고, 다만 이 거래 사례 자료의 정상화 때에 지역 요인 비교치를 이제 굳이 이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 지역 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요인도 비교를 하고 개별 요인도 모두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면적 요인 비교. 뭐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은 통상 이제 면적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면적 요인을 비교를 해서 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 부동산 면적을 사례 부동산 면적을 나누어주면 되고, 여기서 구한 값을 이 산식의 요 면적 요인 요 란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각 값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액을 구하는 비중 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암기를 하면 좋은데, 면적 대사. 그래서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냥 뭐 이름을 그냥 면적 대사라고 부른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가액을 비교 방식으로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칙 14조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한 시상가액을 토지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갈로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일단 먼저 이거 암기를 좀 해보면, 이 녹색을 따서 공시한 토지를 표시하는 지게, 그러니까 뭐 아주 넓은 그 들판에 이 공시한 토지를 표시하는 게 이제 지게를 세워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게가 보통 이 토지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게로 표시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이 이제 표준지, 이 비교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 비교 표준지를 먼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표준지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지만,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위치한 그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를, 표준지 인근은 유사하다. 표준지 뭐 주변은 유사겠죠. 뭐 그런 식으로
표준지는 인근지역도 되고 유사지역도 된다. 그 다음 이제 시점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 수정은 같은 용도 지역에, 그러니까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 지역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암기는 이 공시할 때 공자를 이제 우리 아라비아 숫자 0을 공으로 원래 0이 맞는데 이제 공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 시점에, 그러니까 0시 시점에 같은 용 드래곤, 같은 용이 막 설쳐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가 변동률 적용이 이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그 다음에 시점 수정 따고, 노란색을 따서 공시 시점, 0시 시점에 불같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자 물가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데, 근거를 다시 한번 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가 관한 법률 3조,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서를 보면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를 안 쓰고 이 적정한 실거래가를 쓸 수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감칙 14조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표준지가 아니고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는 녹색을 따서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 사례 비교, 여기 실거래 있고 여기 이제 거래는 중복이 되는데 하여튼 실거래 사례 비교,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 그다음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 이것은 이제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구한 시산 임대료를 이제 비준 임료라고 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고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준 임료는 식으로 나타내면 임대사례 임료의 사정 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을 비교해서 비준 임료를 구하게 됩니다. 암기는 임자 따고 사시 지게에서 내가 사랑하는 임이요 샤시를 지게, 사랑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샤시를 지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료를 구할 때 어떤 임대료를 이용할 것인가인데, 임대료는 그 산정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기속되는 모든 경제적 대가에 해당하는 실질 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례의 실질 임료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실질 임료는 순임료 더하기 필요적용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순임료는 순수하게 임대인의 수익에 속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매월 100만원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 그 100만원이 이제 순임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적용비는 임차인이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이제 대상 물건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제 비용 같은 거, 유지 관리비, 조세 공과금 등 그런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개사 1차 민법 암기법 유튜브 동영상을 새로 올리고 있으며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 등을 정하시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